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씨가 85일 만에 재판에 나왔습니다. 네, 본인 재판인데 이제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보석 신청을 해놔서 그 보석 신문이 있는 날이라 뭐 오늘 공판에 또 출석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가 주관하는 재판이고요. 오전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관련된 첫 번째 공판이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존에 이미 기소가 돼 있었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외에 추가로 청구한 그 재판이고요. 윤석열 씨가 자기 재판에 출석한 거는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재구속되기 전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7월 10일에 재구속이 된 뒤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내란 재판에 11번 연속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뭐 앞으로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내란 재판에는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재판에 첫 번째 공판 출석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재판은 일단 재판의 전 과정이 녹화돼서 나중에 이제 방송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윤석열 씨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등장을 했는데 머리카락이 염색을 못해서 이제 하얗게 센 상태였고요. 얼굴살이 뭐 이전에 비해서 조금 빠져 보인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 가슴에는 수형번호 3617번 이 적혀 있는 이제 배지를 차고 있었고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 법정에 들어설 때는 수갑과 포승줄을 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 재판이 같은 날 김건희 씨 공판도 열렸기 때문에 물론 뭐 본인이 오늘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동시 재판을 받는 첫 번째 헌정 사상의 첫 사례가 됐습니다. 촬영했고 나중에 지금 공개했겠군요. 시간 보니까 대략.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기자단이 들어가서 이 피고인석에 앉는 장면까지는 찍었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 있다가 윤석열 씨한테 재판장이 신원과 관련된 확인, 인정 신문을 했는데요. 생년월일 주소를 물어봤더니 1960년 12월 8일 생이고 아크로비스타 몇 호다. 뭐 이렇게 답을 했고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라고 했는데 희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뭐 한 1분 정도 재판 시작 직전까지 방송사들의 촬영이 허용이 됐고요. 재판 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윤석열 씨의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거, 그러니까 1심 재판이기 때문에 하급심 재판에 대한 중계는 이번이 첫 번째 사례고요. 그렇군요. 박근혜 이명박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 선고가 생중계가 된 적은 있습니다. 뭐 이제 특검법에 따라서 좀 이례적인 재판 중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석 신문 과정은 촬영을 허용 안 했죠, 재판부가. 그렇습니다. 보석 신문은 이 이제 공판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어져서 진행이 됐는데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일단 개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 이제 신문 과정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뭐 건강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굳이 생중계나 혹은 뭐 중계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는 사생활이 포함된 내용이라서 좀 조심스럽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중계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다만 뭐 신문 과정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들어가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문을 하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서 내란특검팀의 이준 검사가 뭐 범행 공소 사실을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 그들의 헌법상의 권한이 이제 심의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인데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라는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문을 처음에는 없던 거를 나중에 사후에 거짓으로 작성한 뒤에 이걸 또 폐기한 혐의 이걸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 담겨 있는 공보물을 게시하게 했고 수사를 대비해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이제 비하폰 관련된 통신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던 혐의 이런 혐의들을 특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 쪽에서는 이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공식 의견 발표를 했는데 일단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당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내란이 아니다. 대통령의 네. 고유 권한이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심판 때부터 이제 꾸준한 윤석열 씨 측의 이제 주장이고요. 네. 대통령으로서 비상 상황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후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헌법상의 권한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행사하고 마쳤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국무회의 소집이나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법적용을 했고 공보행위를 범죄라고 했고 예.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근거에 바탕한 재판이다. 그래서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이 공소 사실들이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그 진행 중인 재판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예. 별도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예. 이중 기소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일단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서로 자기 주장을 내놓은 뒤에 판사가 따로 이제 피고인 쪽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지시만으로 국법상의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라는 주장이 되는 예. 건데 이 주장을 이제 윤석열 씨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한덕수가 지시를 내리면 그 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국법상의 문서로서의 성격이 총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근거가 뭐냐? 예. 그리고 피고인인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한덕수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근거가 뭐냐? 예.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예. 윤석열 씨의 변호인 쪽에서 한덕수가 행정총괄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폐기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저희가 법리적으로 생각을 한다. 네. 구체적인 사안이나 판례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행정총괄이라는 게 어떤 법률적인 의미를 네. 가지는 건지 좀 모호하긴 합니다. 예. 뭐 우리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반을 하고 있는 거라서 총리가 왜 행정총괄이냐 네. 뭐 이런 의문점들 그걸 이제 헌법상으로 뭐 입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윤석열 씨 변호인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주장이 전개가 되니까 윤석열 씨가 이 과정에서 이제 끼어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당겨서 자기가 이제 직접 발언을 했는데 제가 12월 7일에 서명을 받고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에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이 작성하면 되냐라고 예. 나무랬다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윤석열 씨가 발언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네. 기자들이 옮겨 적은 네.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네.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 문건, 개헌 문건에 서명을 하기는 했는데 네. 문건의 작성 과정을 자기가 문제를 삼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명한 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그걸 작성하면 어떡하냐. 네.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작성해가지고 올리도록 해야지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놓고 정작 서명을 했기 때문에 참 궁색한데요. 예. 이 주장을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긴 한데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했고 예. 그러면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의결을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 거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것도 윤석열 씨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자, 한덕수 총리가 알아서 그 문건의 처리를 결정을 하면 예. 굳이 대통령한테까지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행정 절차가 그게 맞느냐는 부분에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판사도 지적을 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사후 문건에 대해서 처결 권한은 대통령한테 없고 총리가 알아서 할 수 예.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과연 법적으로 성립하는 것일까? 네. 그런 거를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간 대통령실의 생산 문건을 단순하게 총리가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냐 예. 혹은 그 전결 권한을 대통령이 위임한 거냐 예. 여러 법리적인 의문점이 남을 텐데 요약하자면 윤석열 씨는 그건 한덕수가 알아서 한 거지 난 모른다. 사인은 했지만 내 책임이 아니다. 예. 사인을 하긴 했지만 내가 사인을 하면서도 뭐라고 했다. 예.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타당한 어떤 논리라기보다는 자신의 궁색함을 피해가기 위한 주장으로 좀 보이는 예.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또 뭐 보석해주고 풀려나면 절차에 협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보석 신문을 진행하면서 백대현 재판장이 직접 윤석열 씨한테도 질문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 건으로 구속된 이후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윤석열 씨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구속이 되고 나서 구치소 독방 1.5평 방 안에서 서바이벌 자체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생존이 힘들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동문서답입니다. 법정에 출석을 왜 하느냐라고 했더니 구치소에서 살기가 힘들었다. 라는 답변을 한 거라서 구치소에서 살기 힘든 건 이제 본인의 사정이고요. 형법상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자기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물어본 건데 동문서답을 한 거고 그러면서 제가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이유는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다. 네, 그 구치소 내에 자기 독방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장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장시간 재판을 받는 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치소 내에 접견실까지 다니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운동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면 뭐 제가 재판장을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사였으면은 그러면 굳이 운동을 할 거면 재판정까지도 왔다 갔다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 더 많은 운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본인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구속 집행정지를 받을 정도로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보석을 신청을 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주 5일 재판과 특검 조사에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에 집도 여기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깝고 하니까 보석 석방을 해주시면 밤 늦게 조금씩 운동을 하고 당뇨식을 먹고 변호인들과는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제 상식에서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아마 법원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풀어달라는 얘기네요. 밤에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도 뭐 이 주장을 받자면 보통 이제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서는 운동 시간이 이제 일과 시간 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밤에 운동을 못 하긴 합니다. 그러면 약간 그건가요? 밤에 운동할 테니까 풀어달라 뭐 얘기가 되나요? 본인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진 못했는데 뭐 추정을 하자면 주 5일 재판을 다니게 되면 낮 시간에 운동 시간에 재판에 가 있어야 되니까 운동을 할 수 없고 구치소에서는 밤에도 운동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다. 운동 시간 확보를 위해서 풀어달라. 그러면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 뒤에 재판에 열심히 출석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과연 법원에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장이요. 좀 답답한 것 같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불출석하나 뭐 이렇게 추궁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일단 윤석열 씨 본인이 한 13분 동안 연달아서 계속 얘기를 한 뒤에 추가로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 진술에 따르면 석방이 되면 그러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면 출석을 계속 거부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거부라기보다는 원활하게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석 석방이 안 되면 거부하겠다는 건 아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제가 재판에 안 나가면 사법 절차가 어그러진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는 열심히 나갈 건데 보석 석방이 안 되면 거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원활하게 하기에는 힘들다.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서 못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예고군요. 지금 현재 상태는 체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재판에 못 나오는데 보석이 되면 밤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끌어올린 뒤에 재판에 출석하겠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판사의 답변에 예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구속이 유지가 되면 못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김계리 변호사의 어떤 그 변론도 뭐 항상 화제가 되지만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석방이 안 되면 지지자들이 위해를 가한다는 게. 보석해달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 쪽에서는 윤석열 씨가 파면됐지만 여전히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석방이 되면 정치적 관련자들한테 여러 방식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걸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맞받은 겁니다. 특검이 보석으로 석방이 되면 지지자들을 교사해서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너무 앞서 나간 주장이고
오히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예. 분노한 지지자들이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예. 위협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지 변론으로 들리고요. 예. 그리고 김 변호사가 이제 추가로 덧붙인 게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어디로 도주를 한다는 말이냐. 예. 윤석열 씨가 보석 석방이 되면 24시간 수십 명의 경호 인력이 지키고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풀어줘도 예. 도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통일교 얘기 좀 해볼까요?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한 것이 확인됐군요. 네, 입당 규모가 처음에 여러 이야기가 예. 나오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한 3,500명 규모인 예. 걸로, 그러니까 특정 기간 동안에 새로 가입한 그 신도 규모가 이제 3,500명 예. 가량인 걸로 특검이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3,100명 정도는 2023년 3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에 입당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한 400여 명 정도는 작년 1월부터 4월 사이,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가입을 했다. 예. 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3,000명 정도면은 통상적인 수준의 당원 가입 페이스에 비하면은 조금 높은 걸로 예. 보이고 예. 400명 정도의 당원 가입이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인 그 총선처럼 큰 정치적 이벤트를 예. 앞두고 가입하는 일반 국민들하고 예.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예. 뭐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굳이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면 전당대회 쪽에 조금 더 집중했던 걸로 좀 느껴지는 뭐 그런 이제 확인 내용인데요. 예.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나와서 예. 전체 국민의힘 내에 통일교 신도 수는 한 12만 명 정도로 당원 집계를 했는데 예. 거기에다가 이제 특정 기간을 예. 생년월일 정보를 확인을 해가지고 예. 재차 검증한 작업의 결과입니다. 일단 특검팀에서는 예.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입한 3,100명의 존재에 예. 주목을 합니다. 이 3,100명이 실제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다면 그게 이제 정당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직접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당원 가입을 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예. 과정에서 통일교가 직접 압박을 했다면 예.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쉬운 소식 좀 전해야죠. 예. 임 작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밖에 방송을 못 한다고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가요? 네네. 예, 제가 수요일. 예. 2023년 1월 예.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시절부터 이 뉴스 신세계 코너를 담당을 해왔는데 다음 주 수요일 10월 1일까지 마지막 진행을 하고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이렇게 작별 인사를 준비를 좀 하고요. 예.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정식으로 아쉬워하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너무 많을 겁니다. 예, 뭐 다 좋은 일이죠, 하여튼 좋은 일 계획해서 예, 그 일은 마지막 날 전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